난소공은 문학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다. 직접 읽어보는 것도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은 연작 소설이니까 여기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소공은 뭐냐면은 도시 빈민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철거민입니다. 철거민이니까 집이 철거되지.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인데, 이게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난이 개인적인 이유야. 응? 게으르단지, 뭐, 일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면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면은, 가난한 사람은 뭐야?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철거민은 철거당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었을 거잖아. 근데 아파트 입주권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뭐야? 팔고 이게 로또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몇 억쯤 얼마든지 벌 수가 있는 아주 입주 권리란 말이야. 그런데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팔고 그러면 이 팔면은 제대로 대가를 주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사 보조금 정도 받아가지고 이사하는데 집을 살 돈이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거강꾼도 나오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뭐야 사고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을 사면은 조금 있다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10개, 20개씩 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야?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구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고 한때는 이게 판매 금지가 됐던 소설이에요. 자,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하니까 1970년대고요.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그러면은 무허가 판자촌이라는 건 허가를 내주지 않은 판자로 만든 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금자리도 판자로 만든 집이니까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나마 있으면은 여기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철거할 때요. 불도저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금방 어,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약한 판잣집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특징만 보면은 과거하고 현재가 중첩이 됩니다. 회상하는 게 중첩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관련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도시 빈민층, 철거민의 비참한 생활을 잘 드러냈다. 조서희라는 작가인데요. 굉장히 훌륭하죠. 자, 난장이 가족이 삽니다. 그러면 난장이는 아버지가 난장이고요. 이제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수가 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영호가 있고요. 셋, 막내 딸 영희가 있어요. 영자 돌림이지. 그러면 이제 인물의 특성은 영수는 뭐야? 성실합니다. 영호는 그런데 좀 약간 성격도 있고, 한탕을 꿈꾸고요. 영희는 너무너무 순박하고 순진한 존재로 묘사되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 입주권을 훔치고 이거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난장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실업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일을 열심히 해보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난장의 상징적인 의미가 첫 번째는 뭐야? 신체적으로 난장이니까 신체적 약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뭐야? 경제적 취약계층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야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구나 나중에 생각을 하게 돼요. 대학생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게 돼요. 세상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구조를 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고 형이는 요거 훔치고 접수한 날 아버지가 자살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울부짖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 재밌는 게요. 1부에서는 영호가 서술자가 돼요. 2부에서는 영호가 서술자가 돼요. 이렇게 각각 따로 서술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처음 이것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인물 관계도를 그리라 했어요. 난정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 이거 낙원이야?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으로 정한 거는 뭐야? 무슨법? 반어법이 될 거고요. 철거계고장이라는 거는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할 예정이니까 집을 나가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야.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이사할 처지에 내몰린다. 근데 두 아들 영수, 첫째 영호, 둘째 노동자 권익을 찾기 위해 협상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실업 상태가 되죠. 뭐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아버지고 첫째고 둘째고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요.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 업자가 나쁜 놈이지.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은 난 이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 업자가 얘가 거간꾼입니다. 거간꾼은 원래 뜻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중개하는 사람 이렇게 되지만은 요 입주권을 사가지고 자기도 갖고 다른 사람도 프리미엄이라 해가지고 돈을 더 붙여가지고 이거 팝니다. 왜?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1970년대는 3억짜리 아파트 없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3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나중에 6억, 7억, 10억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로또와도 같은 겁니다. 이 로또와도 같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이거 필요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팝니다. 그러면은 팔면은 그거 조금 주는 거야.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주는 거야. 지금 3억짜리 아파트였으면은 그럼 이거 쓸모도 없죠. 이거 사봤자. 그 다음 난정이 딸 영희는 가족들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김 사장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이유가 이 입주권은 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영희는 너무나 어리고 순진한 존재니까 입주권은 내 거니까 당연히 내 거를 뭐 하려고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물 관계도를 그려. 난장이하고 영수, 영호, 또 막내 영희, 또 김사장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결국은 소설은 인물하고 인물 사이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용 들어갈게.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왜냐면요. 식사를 하지 않고 왜? 쉬는 시간을 안 주거든. 쉬는 시간을 안 주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동생한테 나는 누구야? 동생이지. 그래서 서술자가 바뀐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서술자가 동생입니다. 누구야? 첫째가 뭐라 했어요? 영수고 이 형은 영수고 나는 영호예요.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소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짓거리 좀 해줘야 돼. 누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된다.
우리는 기계실에 쪼그려 앉아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 그러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누구하고 협상? 사장하고 협상. 협상을 시도했다가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형이 말했다. 형은 근사하게 했다. 말을 근사하게 했다. 형은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가려고 막 라디오도 사고 그랬어. 우리도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뭐? 최소한의 대우. 뭐 많이 달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가장 작게라도 해줘야 되겠다. 싸워야 해.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서 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알아. 형은 정심을 공었다. 점심시간이 몇 분? 30분. 그럼 30분 안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포기하고 동생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왜 그래요? 노동자는 뭐야? 단결하면은 뭐야? 사장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단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격리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과 양과 성을 하나하나씩 조사에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씩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하고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이건 뭐냐면은 밥을 10분 동안 먹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20분은 뭐 해라? 공을 차라. 아까 격리된 상태라고 했죠. 이유가 뭐야? 노동자는 단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야 이거는 안 돼 해가지고 뭐야? 노동쟁의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밥 먹고요. 너희 밥만 먹어. 그 다음 공차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랬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그럼 공기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그 다음 소음 이거 나중에 귀머거리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를 나타낸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일한다? 밤중까지. 시간 없어요. 퇴근 시간 없어. 그래서 밤중까지는 노동력을 착취한 거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최소한도의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는 건 아니야. 이거는요 천천히 죽어가는 거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악조건과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환경 안 좋고요. 보수 안 좋아요.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부조. 이건 뭐야?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일만 너무 많이 하니까 어때요? 예, 발육부조 현상. 발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우리 노동자지. 우리는 여기서는 뭐야? 노동자예요. 저기 위에서 우리는 형과 아우지. 달라요. 여기서는 노동자입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는 늘 반대였다. 사장은 불황이란 말을 사용했다. 아, 우리가 불황이니까 이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너희한테 돈을 못 줘. 대신 너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 불황이란 말이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불황이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와 그 참여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서. 자, 목적입니다. 불황이란 말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야?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이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눠갖게 될 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근데 이거 부 공평히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줘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겠다. 그 희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노동자 속이려고 야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우리 같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속이려고 하는 거지. 돈을 나눠줄 생각 없어요.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식탁에 오르기를 했다. 자, 무말랭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잘 먹지도 않은 줄. 그런데 이마저도 뭐야?
더 오르기를 더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 간이 안 맞는 무말랭이다가 그나마 더 적게 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부자가 된다는 희망 대신에 차라리 지금 정심으로 무말랭이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소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자들도 뭐야, 사장을 믿는 건 아닙니다. 변화 없었다, 나빠질 뿐이다. 한 해에 2번 있던 승급이 1번 늘었다. 승급은 뭐야? 직급이 올라가는 거지. 직급이 올라갑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은 뭐야? 월급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2번 있었던 게 몇 번으로? 2번 있었던 게 1번으로 줄었다는 거는 뭐야? 그만큼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런 거죠. 야간 작업 수당도 줄었어요. 이것도 줄고, 이것도 노동자도 줄였어요. 일량은 많아졌어요. 작업 시간은 늘었어요. 돈을 받는 날 더욱 우리는 말조심을 했다. 이 조심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조심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읽으면은 국어는 굉장히 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분명히 이유가 나와야 돼.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왜?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구조를.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뭐야?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조심하고 동료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 이야기 듣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쫓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어요. 노동자들의 환경은 힘들어지는데 뭐야?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대조적 상황이지. 노동자는 열악해지고요. 공장은 규모가 커지고 회사가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럼 누가 희생하는 거야? 노동자의 희생이야. 그러면 회사가 그거를 좀 알아주고 나눠주면 되는데 옛날 회사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반대로 커지고요. 상황이 좋아져. 상황이 좋아지는 증거가 뭐예요? 윤전기를 들여오고 접지기계 들여오고요. 오프셋 윤전기를 들어와요. 이런 거 왜 사요? 회사 상황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사장은 회사가 당면 위기를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위기인 거 아니야. 회사 규모 커지고요. 상황 좋아지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회사가 위기입니다. 왜 이야기해요? 겁을 줍니다. 노동자들한테. 야, 우리 힘들어. 자기는 뭐야, 돈 많이 벌고 공장도 키워나가고 이러면서 야, 우리 공장 너무 힘들어, 이런단 말이야. 적대 회사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는다. 노동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회사가 문 닫는 거예요. 회사가 문 닫으면 뭐가 돼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것은 제일 무서워하는 말 나오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말 뭐야? 회사가 문 닫는다. 그럼 내가 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회사가 위기가 아닌데도 뭐라고 해요? 위기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말.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다. 직업이 없어지니까. 채용은 한정이 돼 있다. 나는 돈도 못 보고 놀게 될지 모른다. 일터를 찾는다 해도 뭐야? 낯선 곳이야. 새로 일터를 찾는다 해도 거기는 좋은 곳이냐 이거지. 좋은 곳이 아니다. 작은 공장이라 자급자은 더 나쁘고 돈도 오르지한테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끔찍한 일이다. 어떤 일이? 회사가 문을 닫는 거. 회사가.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 중요한 성장기에 3, 4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원래는요, 초등학생도 옛날에 일했는데, 여기는 뭐야, 미성년자는 노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성년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여기서 뭐야, 어린 나이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 3, 4년을 아주 중요한 사춘기 시절을 공장에서 보냅니다. 그러니 얘네들은 사춘기란 말도 호사스러운 거야. 사춘기가 어딨어? 일해야 되는데.
익힌 기술만 빼놓으면 기반이 없다. 요거는 있는데 나머지 기반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모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밖에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는 것만큼 밖에는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단 말이야. 기반도 없고요. 사물을 이해 잘 못해요. 아무도 땀으로 가진 기반을 잃고 싶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싫어했다.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열악하게 살지? 내가 조금 더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회사 사람들은 뭐 했어요?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회사 사람은 싫어하고요. 공원들은 뭐만 해요? 일만 하죠. 공원들은 일만 할 뿐이야. 생각 안 해요. 생각하는 거 싫어하니까.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변화가 우리 이게요.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좀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은 희망이라는 것이 있지.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런데 변화가 안 될 거다 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인 난쟁이가 굴뚝에서 자살을 합니다. 공장에 굴뚝으로 올라가지고 자살을 해요. 아버지도 뭐야,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난소공에서.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야,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도 경험을 들려줄 게 없어. 자기들의 경험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야. 희망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길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마음속에서 이게 옳아. 그런데 실제에서는 그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들은 보았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게 사장한테는 다양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저기가 있잖아요. 노동법이 있잖아. 응? 뭐 하루 몇 시간 일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청계천에서 몰랐는데 노동법을 보니까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걸 보니까 현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법을 손에 들고 분신 자살합니다. 이거 지켜라. 법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안 지키니 하고 분신 자살을 해가지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동상도 저기 가보면 있어요. 청계천 가보면 있고 이 사람이 청계천의 피복노조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아주 노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묘사되는 게 뭐냐면은 모르잖아. 알면은 전태일은 아니까 법전을 들고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뭐야? 모르는 것이 많은 게 사장한테는 왜 다행이야? 노동법에 사장님 노동법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놈이 없다는 거지. 따질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 집 식구들, 사장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아요. 잔디 기계가 있어. 손질이 잘 된 나무들이 밝은 보세요. 손질이 잘 된 나무예요. 근데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뭐야?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성장 부족? 발육 부족. 발육 부족잖아. 근데 소나무는요, 손질이 잘 돼 있어요. 햇빛 받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요. 우리는 발육 부족인데, 노동자들은. 그 집 나무들은 병원에서 나온 의사들이 돌보았어요. 어머. 나도 나무병원 앞을 지나가본 적 있다. 세상에. 사람도 못 가는 병원을 나무들이 가고 있어. 간판에 기댕 나무는 건강하십니까? 라고 쓰였다. 그 밑에 작은 것으로 병충해 구해 진단, 생리적 피해 진단, 외과 수술, 건강관리 유지 이게 대조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공원 노동자들하고 뭐예요? 사장의 나무들하고 지금 대조되는 상황을 열거를 해줍니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역이에 있다. 돌 조자 뭐야 도와주는 애. 그럼 나보다 좀 낫겠지. 직급이 낮겠죠.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보다 못한 노동자의 삶, 나무가 차라리 낫다. 응? 응. 우리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나무가 훨씬 낫다.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웃었는지 모른다. 그 조역이 하는 말에 어린 조역은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거의 날마다 흘렸으니까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일하는데 공기가. 그럼 거기다가 환풍기 하나만 달아줘도 되는데 환풍기도 안 달아줍니다.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주었다. 형이 옷을 벗어서 얹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공장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서술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요. 영희를 찾아요. 영희가 어쨌다 했어요? 김 사장을 따라갔다고 했잖아. 뭐 하려고? 저기 아파트 입주권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건데 이걸 왜 팔아야 돼? 이게 로또처럼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풀숲으로 들어가서 형의 바짓가락이도 이슬에 젖었다. 자, 그러면 뭐다? 여기 위는요. 무엇 때문에 사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싸우다가 공장에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투쟁하다가 공장에서 쫓겨난 이야기고, 지금은 현재는 어떤 상황이야? 집에서는 영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영희는 누구 따라갔다고? 김 사장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영희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영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영희를 찾아다니는 현재 상황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과거고요. 과거에 내가 회사에서 쫓겨난 이야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영희가 아파트 입주권을 우리가 이미 팔았어요. 그래서 영희가 김 사장을 따라가지고 영희를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에요. 영희를 보았다는 사람은 주정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변명하듯이 내버렸다. 비행 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형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찾아 나설 때가 있어야지. 그만 들어가자. 왜 집을 나간 거야?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너희들 때문이야. 어머니는 말했어요. 너희들이 핑핑 놀고 핑핑 놀고 있는 게 아니지. 회사에서 잘렸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누구 책임이다? 너희 아들들 책임이다. 다른 아이들은 멀쩡히 나와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그 너희들은 뭐야? 공장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 노동운동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럼 너희들 엄마 입장에서는 너희들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일을 하지 왜 응? 노동운동을 했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뭐다? 악몽이었다. 안 좋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다. 영희 본 사람 없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왔다. 갖고 나간 건 기타와 펜지꽃. 이게요. 기타가 어떤 기타냐면은 이 첫째 아들인 영수가 방송통신대학 공부를 하려고 라디오를 사라고 해요. 그런데 영희가 따라갑니다. 영희가 따라갔는데 영희가 어디에 꼽혔어요? 기타에 꼽혔어요. 같이 따라 나섰다가 영수는 라디오 고르고 있겠지. 근데 영희는 기타에. 그래서 영수가 자기가 사고 싶은 라디오를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라디오로 사고 영희를 위해서 영수가 기타를 사줘요. 근데 그 기타가 뭐야? 줄이 끊어졌어. 그랬는데도 뭐야? 기타하고 펜지꽃은 이제 다른 앞쪽 부분에서 순진한 누구를 상징해? 영희를 상징해. 순진하고 약한 영희를 상징합니다. 펜지꽃. 이런 펜지꽃입니다. 자주색, 흰색, 노란색이 피는 거. 요 두 개 가지고 갔어요. 뭐야? 가방 안 가지고 갔어. 얘하고 얘.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들였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잔물결이. 지섭이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왔었다. 이 지섭은요, 이 학생 운동가고 알게 만들어. 지금 상황을.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서, 이 지섭이라는 학생에게서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이 뭐한다? 희망이 없다는 거 느끼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손에는 소고기가 들어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고기를 넘겨줬다.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옛날에는 이거 불을 피워가지고 조리를 하죠. 요리를 하지.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나무 떼 가지고 뭐야, 난방도 하고 치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이 눈물 씻은 건 뭐냐, 나무 떼다가 보면 눈에 매운 연기가 들어가서 눈물이 나오거든요. 며칠 동안 영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뜨었다.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 그러면 뭐야,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라는 거는 판잣집이죠. 판잣집은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지. 그럼 명인에는 이미 철거가 끝났어요. 명인의 집을 철거하고서 나온 나무 가지고 지금 뭐야, 요리하겠다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형은 명인의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었다. 형용에서 연기내서 왔다. 아버지가 밭은 기침을. 밭은 기침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기침이에요. 병이나 버릇처럼 해가지고요. 하는 거. 좀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바로 넘어갔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 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감옥살이를, 지섭이 감옥살이를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잘못도 없이 갔다. 이거 대학생들이 옛날에 데모하고 부지런히 현실을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니까 이런 뭐야, 잘못한 일도 없이 감옥에 갔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단박에 서서 밖을 보았다. 집들이 헐려 동사무소가 보였다. 이제는 점점 뭐야, 다 집들이 철거가 되죠.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 이거는 우리 건너편이에요. 그 너머에요. 여기는 부촌이지.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대조가 되는 거야. 그 바른 쪽은 슈퍼가 있는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인다. 형과 내가 유리창목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뻤다. 영희는 정말 예쁘고 순수한 존재로 나옵니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 딸이라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부엌에서 고깃국 있는 냄새가 났다. 고깃국 있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이거는 우리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소고기 가져왔잖아요. 지섭이가.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지를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새망치를 든 사람들이야. 그럼 철거하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헐어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는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그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문 잠가봤자 안 되잖아. 어머니가 밥상 차렸다. 형이 상을 들어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왜냐면요, 이 나가 뭐예요? 좀 다혈질이고 한탕주의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야. 형하고 성격이 반대니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한바탕 싸울까 다툴까 걱정이다. 괜한 걱정이다. 그들이 새망치로 머리를 내려친다 해도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자, 나는 어쩔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성격을 아니까 형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수저를 들었다. 지섭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는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 큰일이죠.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했다. 그건 뭐냐면은 마지막 식사일 거야. 이 집은 판잣집으로 너무 형편없는 집이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가난 속에서 겨우 마련한 중요한 집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마지막 식사일 거니까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영희는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이 선조들 때부터 묶어 홀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올라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그 역사가 눌러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 칼날로 피놓았던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밭은 기침 소리가 흘러내렸을 것이다. 대문을 두들겨는 사람들이 집을 싸고 돌았다. 그들이 우리 시드람을 부쉈다. 아 진짜 이게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멘트 담을 철거 시작이 됩니다. 먼저 구멍이 뚫리니 담은 내려앉았다. 이거 쉽게 내려앉아요. 왜? 임시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먼저 구멍이 뚫리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 쪽으로 돌아앉았다. 응? 먼지가 오니까.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구운 소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얹어주었다. 이거는 아버지의 뭐야? 부정이죠. 아버지의 정. 그대로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서 우리를 지켜봤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뭐야?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응? 들어오지 않은 이유 뭐야?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나마 매너가 있는데.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을 떠왔다. 숭늉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식사한 다음에 먹는 물. 숭늉을 마셨다.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문을 열었다. 대문을 연 거 누가 열었어요? 동생이 열었어요. 그러면은 밥 다 먹었어요? 요 이야기야. 아, 얼마나 비참해요. 이제 갈 데 있겠어요? 갈 데 없어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입을 옷까지 이제 세간이지. 싼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초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싸놓은 집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그래도 뭐 새가 옷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 식칼, 도마 등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의 이 부대에 이게요, 노가다 하는 부대예요. 거기 안에 이제 공구들이 들어가 있겠지. 아주 중요하죠.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이와, 이거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종이와 볼펜을 들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바른 손을 들어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시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섰어요. 바른 손으로는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어. 그걸 신호로 집을 쳐부시기 시작했고요. 한꺼번에 달라들어 집을 쳐부쉈다. 어머니는 뭐했어?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어요. 직접 보지 못합니다. 차마 마주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겠죠.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철거 너무너무 쉽게 돼요. 이거 제대로 임시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이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집이지.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했다. 이게 2만 년 후의 세계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지. 이 난장이 가족들이 소망하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고 2만 년 뒤에나 올까 말까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방금 무슨 일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그는 지섭이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지 무언가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대학생이야.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했다. 그가 말했다. 30일까지 철거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돈을
가진 자들이에요. 돈, 권력을 가진 자들 옆에는 법이 있고요. 우리한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뭐야? 아, 법에 따라 사는데 내가 그러니까 더 할 이야기도 없어 임마 너한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사나이가 도로 살고 있다. 지섭이 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님 무슨 일 지었는지 아세요? 편의상 500년으로 하겠습니다.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0년입니다. 500년인가 도대체 뭡니까? 사나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덫을 넣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상부에서 100여 세대 이상이 여기에 생활터전을 잡는 거 몰랐어요? 덫을 놓은 거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요. 설마 하고 서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에 사나이 안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때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지섭이 뭐 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지섭은 뭐야? 노동자 편이지. 그러면은 100여 세대의 생활터전을 이렇게 쉽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 지섭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서민 노동자가 되면 누가 빼앗는다? 자본가가 빼앗는 현실이,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얻어맞았네. 두 손으로 얼굴을 가슴에 상처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렀다. 주먹 세네요.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릴 사이도 없었다. 새망치를 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손쓸 사이가 없었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지섭이를 치고 받고 밟았어요. 전문용어로 이거를 다굴이라고 하지. 형과 내가 나설 차렸다. 지금 순순하게 사실은 나오고 있었잖아, 집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발을 잡아 끌었다. 놔둬라. 아버지하고 지섭이는 되게 친해요. 아버지가 지섭이한테 맨날 가서 이야기 듣고 막 그랬어요. 친한 사이예요.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섭이지. 지식인. 아는 사람.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얻어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어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렀다. 동사무소 지나 큰 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아버지 난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자가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둘째죠. 잠이 나를 눌러왔다. 지금 이 상황이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무기력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졸려요. 나의 무기력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섭을 위해서 같이 싸워줄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말렸잖아. 아는 사람들이 지식인이 이거 말하게 해야 된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엎드렸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는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우리를 빼고는 전부 다 뭐야?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요. 잘못된 일이, 부조리한 일이 정상적인 일처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아버지하고 지섭은요. 이 상향을 꿈꾸는 사람들이야. 그럼 얘네도 이상하다. 이거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거지.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꿨다. 영지가 펜치콕 두 송이를 공장 펜스에 던져놓고
있었다. 펜지꽃 두 송이를 어디다? 공장 폐수에 던지고 있어요. 펜지꽃은 뭐를 나타내요? 삶에 대한 행복, 순수하고 행복한 영리를 상징한다고 했지. 그거에 대한 희망이 지키기 힘들다. 폐수, 이거는 이 꽃은 있을 수가 없어! 하고 폐수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요 뒤는 굉장히 슬퍼요. 김 사장 집에서 생활하며 기회를 엿보던 영희는 아까 미리 이야기했죠. 입주권을 찾아 도망칩니다. 그래서 김 사장을 따라간 이후 지금 영희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 김 사장 집에 있었던 거고요. 김 사장 집에 간 이유는 입주권을 되찾아오려고 간 거야. 그런데 이거는 훔친 거지. 입주 신청을 해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살던 집으로 온 영희는 식구들이 떠나버렸고 아버지는 죽었다는 소식. 자살을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과서로 공부하지만 실제로 읽으면은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들고 다녔으면 걸렸어요. 경찰이 이런 책 들고 다녀서 불온 서적을 가지고 다닌다고 훔쳤어. 왜? 사회가 문제다! 이런 내용이잖아. 결국 사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중심 사건 한번 봅시다. 공장에서 쫓겨난 이유는 뭡니까? 노동자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뭐 했어요? 협상하다가 쫓겨납니다. 자, 의연하게 식사를 한 까닭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순간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죠. 그거를 의연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로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죠. 그런 것처럼 집에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럼 의연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었고요. 집에서의 마지막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다. 서술 방식 한번 봅시다. 우리 노동자들하고 사장과 참모들하고 대조가 되고요. 난장이 가족과 지섭, 이거는 지섭 가족을 도와주는 애죠. 나중에 다구리 당하네. 그들 새망치 든 사람들. 사나이를 추가하죠. 여기 플러스 사나이는 볼펜하고 서류 들고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이겠지. 자, 그러면은 대립의 요소가 이렇게 하나, 두 가지가 있고, 자,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집에 나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했을 때 왜 배를 묶고 웃었냐. 또 두 번째 장면, 결국은 주먹을 휘두르지만 단체로 얻어맞고 린치 당하고 끌려가는 장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겁니다. 지섭이는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다수의 권력의 힘에 밀려 패배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거고요. 노동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지식인의 목소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던 시대의 상황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죠.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반어적 이름으로 설정함으로써 비극성을 강조한 거다. 자, 그러면 설정한 이유는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시대 상황 1970년대라고 했죠. 그러면은 보기를 읽고 한번 봅시다.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분리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소공의 세계는.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은 노력하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 옆에 법이 있단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대사입니다. 분리된 사회의 벽에 맞춰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난정의 가족들은 거부하고요. 부정합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거부하고요. 사회 전체를 부정합니다. 이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거는 이제 설명하면 기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달나라를 향한 얀장의 꿈과 살인을 저지른 아들의 행위가 여기에 난장의 꿈과 아들의 행위가 어디에 여기에 거부하고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현실적 조건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지를 포기하는 난장의 가정의 모습에서 비장미는 뭐라고 했어요? 소망하는데 그것이 꺾이는 거에서 오는 아름다움, 이렇게 된다 했어요. 자, 난소공은 뭐야? 1970년대죠. 오늘은 2023년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야?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근데 권리를 주장합니다. 뭐야?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요. 나아졌지만 불안정하고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있고요. 재개발로 지금 도시 빈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은 아직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뭐 결사항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작가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뭐다? 작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대우가 나아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빈부격차가 줄고 누구에나 생존권이 보장된 요런 거를 아마 원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참 말 안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이게 난소공의 첫 대목에서 수학 교사가 이거 나와요. 메비우스의 띠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아니었던 것이 여기 나가면은 밖이 되는 거, 여기서 밖이었던 게 여기로 들어가면 아니 되는 이런 겁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 그리고 있었네. 에이, 지워버려야지. 메비우스의 띠, 우리 사회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담을, 자,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이렇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요거 하면은 뭐야? 안과 밖에 구별이 없는 상태. 메비우스의 띠의 의미는 요런 거다. 만드는 방법을 여기 써준 거고요. 여기 앞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메비우스의 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는 이거 보면은 의미는 요거예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없다는 거야. 이제 그 사건이 있어. 이제 그 역시 쫓기던 가난한 사람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다.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되는 이런 게 메비우스의 띠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당했던 피해자가 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메비우스의 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어떤 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거. 그러면은 인간과 근데 예를 찾아보자. 자연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이거 편리하지. 이 편리한 게 인체에 유효한 체내에 축적이 되지. 그러면은 이거 편리하고자 했던 게 우리가 뭐가 돼? 위험하게 되지. 그러니까 편리했던 게 위험해지는 이런 게 메비우스 띠 역할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장마는 뭐야? 6.25 전쟁이 비교가 되고 양기동에서는 1980년대 서울 주변 도시인 부천시 원미동인데 뭐냐? 서울에서 밀리고 밀려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배경을 이렇게 뜬 거, 배경을 이렇게 넣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수고 많았어.